석방 이후 관저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나경원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그냥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강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다는 말씀도 전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정 관련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나요? 어떤 얘기 있으셨는지 간략히 소개만 해주신다면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셨고요. 예. 구치소 안에 계실 때는 내용을 잘 모르셨는데 밖에서 많이 애써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고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석방이 되셔서 관저로 돌아가셨는데 혹시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하러 가실 계획도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특별히 아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향후 재판 준비 같은 것, 변론, 최후 변론서 같은 것을 검토하신다든지 이런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관저를 방문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관저 정치 재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제 헌재 결정을 앞두고 특별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헌재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예. 관저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시는 분은 있지만요. 그거는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의원들께서 원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접견에 나선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보기에는 언론을 통해서 본 거는 그 지도부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로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석방 이후에요. 찬반 집회 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집회 양상이 좀 더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선고 이후에 이 국론 분열 우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사실은 탄핵 찬반 집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심하게 이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일 텐데요.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입니다. 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도 헌법재판소 재판도 이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구속 취소는 그 적법 절차의 원리를 드디어 하나 정도 실현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었는데 무리하게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차례인데요. 저는 헌법재판소도 이 법에 따라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절차가 굉장히 헌법이나 법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많았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마 초시계 갖다 놓고 재판하는 거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송 기록을 송부 요청할 수 없는데 소송 기록을 수사 기록을 몽땅 갖다가 보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정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증거 법칙에 따라서 재판해 주실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하고요. 그렇게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결국은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석방 결정과 실제 석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어떤 정치 검찰의 목리 또 그 어떤 목리에 있어서 박세현 특수본부장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SNS에서 거론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다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이 석방 취소를 결정했는데 검찰이 석방 취소 결정이 있는 날을 넘겨서 28시간 만에 석방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항고하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을 겁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면 영장 재청구만 되지 그 기각에 대해서 항고하지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인신 구속에 관한 전속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이 풀어줘라 했으면 즉시 풀어줬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즉시 항고나 항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잡고 있었다. 이거는 저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원 출신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이 석방 지휘를 그 당일을 넘겨서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영장 기각 결정과 구속 취소 인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2011년에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에서도 예. 똑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인신구속에 관한 것은 법원에 최종 권한이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것을 갖다가 석방지휘를 하지 않고 뭉개고 있었다. 이거는 정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온 얘기에 따르면 검찰총장과 수사본부장관의 충돌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럼 수사본부장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권에서는요.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 탄핵 남발하는 야권답죠. 이 한마디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것, 법원의 결정을 따른 것을 따르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껏 탄핵 남발한 야당의 행태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 이것이 마지막 또 새로운 또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야당의 이러한 행태가.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선고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석방이 이번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선고 일정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처음부터도 14일이 꼭 유력한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마 이번 그 법원의 결정을 보면서 헌법재판소도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 오브 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그 안에서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의 과정에서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 위반 부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소추 안에서 그 일부를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를.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추 동의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논점들 중에서 절차에 관한 논점만 한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평의를 다 거쳐가면 상당히 좀 논의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